윤 대통령 접견 문제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됐어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24번이나 이뤄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접견 신청을 허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이상한 거죠.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봐야죠. 장동혁 대표하고는 혹시 이 문제는 상의해 보셨어요? 면회 신청을 하고 저도 대표님께 보고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갔다 오겠다. 이게 불허가 났다라고 하니까 왜 불허가 났냐? 그러면 내가 한번 하긴 뭐 김장대전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하고 안 좋아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이 지금 이렇게 레거시에서 욕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장동혁 대표는 따로 사석에서 만나셨어요? 아유, 자주 뵙죠. 여기에 뭐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뭐 따로 가서 뵙기도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워낙 소통 능력이 좋으시고 소통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또 뭐 잠깐 따로 얘기할 기회도 있었고 자주 얘기합니다. 네, 자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김장대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김장대첩. 언론에 대첩 뭐 이런 거 나오던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 혹은 과대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냥 특정 세력의 네거티브 목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특정 그러니까 세력의 네거티브. 이 지금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네거티브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지도부가 들어서고 3일째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3일 만에 지금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대상으로 대첩을 일으킨다가 말이 되나요? 아니 뭐 이문정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한 30일이라도 흘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3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악의적인 네거티브였는데 사실 이 뉴스 보면서 같이 웃었었어요. 웃었어요, 같이요? 김장대첩 떴다고 이러면서 웃었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보면서 두 분 사이에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의견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아유, 그게 그럼요. 정당이죠,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위원회가 있으면은 각자의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당선이 됐고,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지금 각자 지지자들과 했던 약속이 있고, 그럼 이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장동혁 대표님과 저는 의견 차이가 가장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어때요? 윤 대통령 접견 문제로 사실 좀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왜 논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논란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앵커님께서 저랑 이렇게 방송을 이제 2번째 하는데 앵커님이 그런 일이 생기면 전 면회를 갈 것이고, 간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일이 생겨도 아마 면회를 당연히요. 오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안에서 인권유린의 현장에 있는데 이게 지금 면회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면회 가는 것이 왜 비판받아야 되고 이게 왜 논쟁이 돼야 될 일이냐. 저는 지금 선거 전부터 선거에서 최고위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면회를 간다라고 했었었는데 설령 떨어졌어도 갔을 겁니다. 근데 단지 불허가 나온 거죠. 불허가 나와서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아닌 경우에는 접견을 불허한다라는 그런 건가 보죠? 아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거든요.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면회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난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회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소 변경 접견 신청만 해도 지금 그 기간 동안에 24번이나 이뤄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횟수라고 봐야죠.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접견 신청을 허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이상한 거죠.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봐야죠. 인권 유린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 면회 신청을 다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미. 다시 신청하셨어요? 네, 이미 다시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안부가 어떤지 궁금해하시고 또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지자 중에서는 정말로 잘 계신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그래도 최소한 거기 얼굴을 뵙고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도 전하고 그리고 어떤지 건강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이고 이게 왜 논쟁이 될 거리냐. 이걸 논쟁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람 대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하고는 혹시 이 문제는 상의해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는 대표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음에 있는 행동들이나 말을 저는 다 할 수 없는 위치라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마음이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은 부분을 배려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최고위원 당선된 분들도 각자 다르지만 아까처럼 한 분 한 분 배려하려고 하시고 이분들과 소통하려고 하시고 굉장히 연설과는 정반대되게 되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진짜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표님보다는 부담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면회 신청을 하고 이 면회 허가가 원래 불허가 월요일 날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저도 대표님께 보고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불허가 나오는데 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유 그래 그거 불허 허가 나오면 좀 알려줘요라고 이제 관심도 보이셨고 또 이제 이게 불허가 났다라고 하니까 왜 불허가 났냐 그러니까 조국이나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됐던 거거든요. 수십 차례 됐던 거예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불허가 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왜 불허가 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쓰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실제로 뭐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어쩌면은 이게 진짜 허가 나온다라고 했으면 같이 가셨을 수도 있겠다. 제가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으면은 같이 가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되게 따뜻하세요. 그냥 사람 같아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단 장동혁 대표나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눈치를 보니까 행동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